예, 안녕하십니까. 어,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그 자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어서 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법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그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개정 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로서는 2020년 특조법 제정 배경, 즉 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특조법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법 취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오늘 주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 발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발의된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특별조치법 제정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특조법이 지금 2006년도 포함해서 과거 세 차례 특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네 번째로 특조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올해 제정될 때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반대 의견으로 보면은 보증인의 보증서에 따른 간편한 등기 절차는 허위 보증에 의한 등기 경로로 인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실명법 등 다른 법률 내용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을 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반대 의견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입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입법 조치를 보시면은 지금 구특조법에서는 2006년도에 그때는 제재 규정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 특례를 완전히 삭제해서 우리가 올해 과징금, 과태금 이러한 것을 부과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적 입법 조치를 해가지고 특례를 이 특례를 완전히 그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과지금, 가태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한 그 농지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런 농지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이 과징금, 가태금 부과되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강화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조법이 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재정 운영되는 과정에서 등기 건수는 점점 감소한 반면에 보증인이 되어 고발하는 사건 수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보시면 한 550건이나 고발하는 건수가 있을 만큼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 자격 보증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또 그 보증인을 가게에는 3명 있는데 5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증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먼저 머리에 두시고 다음 왜 이 법사위에 발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발의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적용 범위는 기간, 기준되는 시점을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 2020년 9월 29일에 윤재갑 의원 등 12인이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는 발의 내용인데요. 2020년 10월 21일에 위성권 의원 등 10인이 제안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라 하면은 농지, 부동산, 농지, 토지, 이런 대상을 좀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격 보증인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예. 2020년 9월 29일 윤재갑 의원 등 12인이 제안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뭐냐 그랬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적용 범위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정령 교환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되는 시점이 95년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95년 6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특조법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옛날부터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를 좀 확정하자. 95년을 2005년으로 개정하자. 그러면은 혜택 보는 사람이 좀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법의 적용 지역비 대상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1번은 생략해놨는데 1번은 뭐냐라면은 1조는 뭐냐라면 생략된 이 부분은 뭐냐라면은 읍면지역 이거는 읍면지역의 이건 모든 토지와 건물입니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래, 읍면지역은 뭐 농지든 임야든 간에 모든 토지와 토지 및 또 건물도 포함됩니다. 요거는 이제 현행과 같이 똑같이 하는데 밑에 보시면 밑에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이와 같은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되어 있습니다. 농지 및 임야.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번에 개정안은 묘지도 포함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묘지. 그 부동산의 등기 등본을 떼어보시면은 그 부동산 내용이 토지인지 일반 대지인지 농지인지 임야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특조법은 만약에 묘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특조법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은 이 묘지도 넣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격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인데
자격보정인은 이번에 2020년도 특조법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화된 내용으로 보정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면서 그 5명 중에 여기 5명이죠. 여기 5명 중에 한 명 이상은 한 명 이상은 뭐냐면은 자격보정인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보정인. 자격보정인을 하면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서를 폐지하자. 즉, 자격보정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폐지하자가 나왔냐 하면은 이 보수가 지나치게 금액이 큽니다. 최고 금액이 4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각 지자체마다 그 받는 보수액이 상당히 큽니다. 통상적으로 뭐 100만 원을 넘어가고 200만도 되고 이래 하는데 이것이 너무 폐단이 크기 때문에 자격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자. 5명만 그냥 그 말에 사시는 분, 25년 이상 된 분들 5명만 하되 굳이 변호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넣어가지고 보수를 주는 이런 사례가 너무 폐단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왜 이런 제한 사유가 나왔느냐? 제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95년을 2005년으로 바꾸자는 적용 범위 확대 내용은 95년 이전 6월 30일 이전으로 하면은 소외되는 사례가 많다. 소외되는 사례가 좀 줄이자. 왜 95년 6월 30일 이전만 왜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한 10년 정도로 더 늘리면은 또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엄면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토지, 엄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 동지의 경우에는 농지 임야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묘가 있는 경우에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정소수자가 지가에 비해서 너무 높다, 너무 많다, 높다.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너무 그 변호사 법무사에 대해서 수수료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그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은 어떻는지, 그리고 과연 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이라 하면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하는 법사위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은 대부분 입법 피상, 그러니까 특조법에 이번에 개정된 특조법의 입법 피상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부정적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확대 이것은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이 묘지를 추가하자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이것을 요청을 해왔고, 여기에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는데,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자격보증인 제도 폐지. 대표적으로 국토부 의견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 의견인데, 자격보증제는 보증인들의 보증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므로 허위 보증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보증인 보수 수수료 기준을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한액 이외에 차등 조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격보증인 제도 폐지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대신에 자격보증인 보수 수수료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청 토지의 공시가격이나 보증서 내용을 감안해서 그 상한액이 450만 원인데 이것을 차등을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정점사항이고, 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특조법 시행하기 끝나기 전에 좀 빨리 이게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이것이 뭐 니엇니엇 하면서 한참 뒤에 특조법이 끝나는 시점에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법사위 근무하고 있는 분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이것이 6개월 걸릴란지 1년 걸릴란지 자기도 단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봐가지고는 내년에 뭐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는 안 걸리겠나.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적용 범위 확대는 95년 6월 30일 갖다가 2005년도로 10년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 뭐 어려울 것으로 제가 봅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 확대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묘지만 추구하자는 뜻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세 번째, 자격보증인 제도 폐지는 사실상 이 입법 취지로 봐서 폐지가 어려울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너무 자격보증인 보수가 금액이 많으니 크니 이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감안해서 상한액 450만 원을 뭐 공시가격 얼마인 경우에는 뭐 300만 원 한다, 200만 원 한다든지 차등적으로 뭐 도입을 해서 아마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통과될 그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특조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을 빨리 좀 급하신 분들은 뭐 이거 좀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급하신 분들은 아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급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은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다가 이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서
조금 늦춰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의견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계속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또 구독자 여러분께서 또 알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모아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